딱 3개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하나씩 줘. 네. 수평 배경부터 해서 뒤에 쭉 거는 안경락까지 12경락까지 네. 별자리나 이런 데좀 분위기도 좀 좋았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솔직하게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앞부분 4개만 봤습니다. 요 정도 분량인데 수트 은폐경은 봤습니다.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뭐 왜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이 아니야. 그렇진 개념이 않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요걸 하면서 나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디선이 여러분들 어디 좀 중요한 나디선이 어디가 있냐고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장하고 육부, 오장 육부하고 연결되는 에너지선이 어디입니까 하면 알 수 있어. 모르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은 없어. 선생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거를 디테일하게 에너지선을 따라가 보면서 해본 적도 없고 요가 책에 안 나와 있었어. 요가 생략이라는 책도 인도에 뭐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기존 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교재들은 뭐 해박이나 근육학이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도 해박 근육학에도 에너지 신경선은 없어. 에너지 신경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혈관을 통해서도 뭐 혈이 흘러다니는 그 기혈이 흐르는 혈맥에도 존재할 수도 있지만 혈맥이 아닌 부분에 에너지 신경선이 있다고. 에너지 파장이 지나다니는 데가 있다고. 그게 경맥이야. 경락이야. 한약에서 동양원에서. 이게 사실은 서양에서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에요. 서양은 서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MRI, CT에서 안 나오는 거를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힘들잖아. 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놓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대입을 시키지 않았고 인체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면 그냥 해박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세포 활동적으로 해갖고 어떤 뭐 원소 생학적 원소 이런 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경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서양의학에는. 근데 인도의 의학적인 것, 요가에서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나디라는 게 72,000개 나디선이 있고 그게 경락이지 뭐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우리 몸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신경선 라인이 있는 거야. 척추라는 데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중앙고속도로라고 하면 고속도로지. 다른 쪽에는 뭐야? 그 지방도로가 있고 시골도로가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경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보면 뭐 혈락도 있고 세락도 있고 뭐 별락도 있고 이렇게 쫙 퍼져 있다. 바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물이 고여갖고 이렇게 쫙 호수가 되고 바다가 모이듯이 우리 몸에도 그런 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지구의 70%가 뭐야? 물, 바다, 30% 육지. 우리 인체도 신기한데 우리 몸에 수액이 70%야. 그 나머지는 뼈, 근육량, 뭐 이런 권력인데 뭐 이런 무게가 30%. 대류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양환수라는 말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는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태양이 바닷물을 증발을 시켜서 끌어올리죠. 뜨거운 열을 가해서 수증기가 해서 올라가서 차지면 찬 공기가 비가 돼서 눈이 되고 비가 돼서 내려와서 다시 대지를 적시고 다시 이게 수증기가 또 다시 기가 생, 장, 화, 수, 장 이런 게 반복이 된다. 이게 자연현상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거다. 그 만물 중에 하나 인간도 이 구조 안에 이 육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 안에 구조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작용을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기적 작용, 기적 무형의 기계 장치가 안에서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가 기를 누르고 기가 왜 없어? 그 빛이라고 빛이 기야. 그걸 형태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환한 빛, 열빛, 태양빛이 보이지 그죠? 아침에 보면. 근데 저녁에 되면 태양이 가라앉으면 어둠이 존재하잖아요. 응? 기가 뭐냐? 기가 뭐냐? 그냥 한약적인 우리나라 한글이나 한문의 표현이 기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그거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전자일 수도 있는 거야. 과학적인 용어로 플러스, 마이너스. 소위 말하면 세포 안에서도 세포를 분류를 하면은 안쪽에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 바깥쪽 플러스 이런 게 존재한다고. 우리 몸은 전자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카리성, 산성. 바깥에도 전자는 이 자기장으로 이게 전자의 놀이터야. 소위 말하는 공간은 빛 에너지에 의한 전기에 의한 파장에 의한 전자 파장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선으로 선이 없이도 이렇게 파장이 전달이 되잖아.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다는데도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전기 장치 축전만 시켜놓으면은 파장이 전달이 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똑같은 장치가 있다고.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볼 수가 있어. 몸에 대해서 되게 현지사학적으로 있잖아. 복잡하게 막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화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뭐 몸은 어떻고 뭐 TPF가 뭔지 뭐 PFT 뭐 6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의학적인 희한한 화학적인 원소로 해갖고 인체를 갖다가 보려고 질병을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단순하게 보면 된다. 있는 그대로 다 보면 된다.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실체가 보이고. 응? 그래서 이런 게 눈이 띄면은 하나로 보는 그런 인간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실체는 하나다. 라는 쪽으로 딱 보인단 말이야. 하나, 우주가, 전일적인 우주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하나야. 하나로, 끝에 쫙 올라가면 하나라고. 하나. 하나가 기. 빛.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의 절대 온도는 몇 도? 마이너스 478도. 그냥 똑바로 얘기했지. 알고 한 얘기가 273도. 절대 온도야. 우주의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 태양 그 마이너스 273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뭐 273도로 고사하고 마이너스 50도만 넘어가면 생물체 존재하지 않아. 생명 있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가을 되니까 벌써 나무도 떨어지기 시작하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네.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벌써 따뜻하던 기온이 여름에서 가을로 오면서 서늘하게 죽살기운, 기가 떨어지는 살기가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내려오니까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는 식물체들도 벌써 나무도 떨어지고 벌써 이제 기가 떨어지는 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뿌리로다가 내려가잖아. 뿌리로 근근 이제 생명체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동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무 앙상해지고 저장으로 들어가잖아. 겨울로 들어가잖아. 네. 사람은 거기에서 지배를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히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겨울 되면 옷을 더 두껍게 입어야 되고 누가 입지 말라고 해도. 사람마다 또 다 틀려요. 겨울인데도 기가 센 사람들, 열이 많은 사람들은 옷 두껍게 안 입잖아. 아직 가을 옷 입고 다녀. 나처럼. 그지? 이러고 다니는데 벌써 몸이 축구를 한 사람들 벌써 시원한 데로 두껍게 입고 다니고 막 겨울에 털옷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누가 그렇게 입고 다니라고 안 했잖아. 본인이 알아서 거기 적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한 20년 가까이 이상을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를 유지하면서 사는 인간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 생리적인 거. 내가 살려고 하는 거. 꼭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그 생리적인 현상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다고. 그 생리적인 조절 현상들은 각기 다 틀리다고. 그게 이제 인체를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의 근본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도 자연으로 돌아가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생장, 화수장, 생로병사 끝에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갔다 자연에서 태어나고 계속 끊임없는 윤회를 하는 거지. 동물이 식물이 강압성 작용을 하는 걸 먹고, 동물은 또 다시 식물한테 먹이를 주고, 그지? 서로 환원적인 돌고 도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전일적인 우주관을 가져야 된다. 인체 철학을 하면서 딱 마인드가 바뀌는 전일적인 우주관. 우주의 하나, 모든 건 하나로 기결된다. 동양 사상이나 요가에서 나오는 범하이려 사상이 서양에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다운론을 일단 이원론이지. 그냥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전제하에 하느님이라는 게 존재하에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어? 신이 만들었다. 그 신이 기가 될 수가 있지, 빛이 될 수가 있지. 우리가 역학에서는 그게 일기야, 무국에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이 네 가지 형태의 태음, 태양, 소양, 소음으로 나눠지고 거기서 그 기운이 네 개의 그 음양의 기운이 오행의 형태로 드러난다. 생장, 화수장 하는 형태로 드러나서 만물이 거기에 따라서 기의 조합에 의해서 풍한 서습 조화의 그 육기가 개입을 해서 변화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만물이 드러나는 것. 거기에 오미가 들어가고 오색이 들어가고 그렇지. 마음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배치가 되는 거지. 거기에 오장 목화토금수에서 간신비 배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구조라고 하는 오장육부라는 이 구조라는 것이 실제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그냥 구조일 뿐이지 이 자체가 스스로 심장이 지가 스스로 피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간이 스스로 소장에 있는 에너지를 쫙 빨아들여 갖고 스스로 그런 작용을 하지 않고 위가 부수을 시키는 게 아니고 스스로 소장이 스스로 막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가 거기에 개입이 돼서 되는 거라. 육기 우리가 코로 마시는 호흡, 공기를 통해서 마시는 육기, 태양 에너지, 기운, 외부의 기후, 음식물을 섭생해서 음식물에서 얻어진 연기에 의해서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안에 이 자체 가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동양에서 바라보는 누가에서 바라보는 정신세계까지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감정, 질정, 기쁘고 기쁜 마음, 화가 난 거, 분노, 우울한 거, 생각, 잡념이 많은 거, 사념이 많은 거, 비통하고 약한 맛, 그런 마음, 놀라는 거, 두려움, 이런 희노, 우사, 비경공이라고 하는 질정도 그것 또한 다 이 음양, 오행, 육기의 기의 장난질이다. 그래서 기가 고요하거나 기가 잘 건강하게 배분이 잘 되는 그런 현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왜 나쁘지? 왜 두렵지? 왜 슬프지? 왜 기쁘지? 그런 것도 다 기의 현상이라고. 내가 막 스스로 나 기뻐야지 해갖고 지가 막 해갖고 그걸 만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고. 기쁠 때가 되면 그 기쁨에 우리 몸에 그런 칠정의 어떤 기운, 감정의 그런 기운들이 다 이렇게 여기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기쁠 때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슬플 때는 폐경이 탁 떨어지고,
생각이 많으면 이 소화기능 쪽이 비장 쪽이 이쪽에 이게 축 처지게 되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간 쪽이 억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그게 따라서 작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도 이런 7장에 이런 5가지 감정도 여기서 드러난다. 모든 게 눈에 보이는 형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이런 것들은 이런 기의 형태에 있어.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왜 태어났느냐, 나는 무엇이냐 라는 걸 요가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 그냥 엄마 아버지만 태어났습니다. 나는 실제 그냥 처음부터 태어난 거야. 뭔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게 개야, 자아가 다 있다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아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지. 그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게 있겠지. 집착하는 게 있겠지. 그럼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내가 얻은 거야. 그럼 내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있으니까 내 거가 있겠지. 근데 요가적으로 보고 우리가 인체적으로 쭉 들어가면 동양사상 쪽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사실 없어. 근데 나라는 걸 되게 고집을 많이 내세요. 거기다 한숨도 떠서 내가 하는 게 다 무조건 나 옳다고 생각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건 다 싫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의식이 어떻게 보이지, 그죠?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걸 구별해놓고 모든 걸 구분하는 걸 좋아하지, 그치?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럴수록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진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그 진리의 문을 들어가려면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놔야 돼. 개념을 떨쳐내야 돼. 그 옳고 그르다는 것도 다시 다 개념이야, 사실. 선과 악도 다 개념이야, 사실. 이데올로기적으로 다 만드는 거지. 이 지구가 없었는데, 그치? 지구가 없었는데, 공산주의가 좋고, 민주주의가 좋고, 뭐 이런 것도 다 개념이야, 사실.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거든. 원래 없었는데, 무국이었는데, 사실. 세상은 끝까지 올라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가면, 뭐가 있어? 깜깜한 어둠밖에 없어. 물도 없어. 태양도 없어. 지구에 생명체가 생긴 것은 그나마 빛과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조차도 처음에 없었다고. 원래 지구 자체라는 행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수없이 이게 우주가 이게 반복이 되면서 행성끼리 충돌과 이런 거에 의해서 파생된 아주 지금도 뭐 우주 큰 대우주에서는 존재조차도 하지도 않는 존재 가치도 없는 게 지구야,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좀 숙연해지고 좀 겸손해지지. 그 우주 쪽으로 이렇게 우주 생성 원리까지 쭉 올라가고 지구 생성 원리부터 쭉 올라가 보면 인생이 좀 허망해질 수도 있어. 이런데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뭐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살면 안 되겠다. 이게 겸손해진다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을 할 수가 없어.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갈 수도 있구나.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당연한 거야.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뭘. 영원할 것 같아. 이 우주 세계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평창하고 있고 또 있던 행성들이 파괴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지구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은 지구 종말론이라는 것은 2000년 전 옛날에도 있었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요가하고 2000년, 3000년 전에 생겼다고 하면 아주 정말 고리타만 옛날일 것 같지. 근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야. 우주 역사로, 지구 역사로 따지고 보면 2000년, 3000년? 20만 년 전에도 인더스가 아니에 인류가 살았는데 청동기 문화를 일부 살았다고. 그리고 뭐 지구 역사가 147억 년이라고 하는데 2000년이 뭐가
길지 않지, 그지?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 그치? 100년 사는 삶인데, 참,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순수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까르마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좀 알아야 돼. 나부터 알아야 돼.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얘기들 중에 보면은 뭐가 좀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가야 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지?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은 인체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의사고, 그 사람들은 질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그지? 사람 몸을,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사람 인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겠지, 그지? 그것도 여러분들도 요가 선생. 요가 선생님은 또 몸만 이렇게 늘려주고 하셔서 몸만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요가라는 것 자체가 심장경의 지멸이라고 하는데, 거기 감정 들어가고 의식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 사실은. 의사들은 그냥 몸만 고쳐주면 돼. 어디 아파요? 그러면 약 써갖고 처방해갖고, 그것만 해주면 되지만, 요가 선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옛날에 그 사람의 전생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일상생활에서 애인하고 헤어져갖고 힘들다고, 돈 사기당해서 힘들다고, 누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해야 한다고, 별의별 것까지 다, 이런 것까지 힘들어갖고 또, 본인이 또 욕심내다가 또 해다가 다친 것까지 또 케어를 해줘야 되고, 총체적인 걸 다 케어를 해줘야 돼. 그렇다고 정신과 의사처럼 상담비를 받을 수도 없고, 그지? 상담해줬으니까 상담비 주세요 할 수 없지, 하는 것 같아, 그지? 1시간, 2시간 상담을 해줘도 돈 한 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요가 선생님 직업이야. 좋은 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좀 그 클래스가 다른 요가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에서 아사나 안에서만 그 범주 내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요가 선생님한테 있었다고 하면 나는 더 시간을 굉장히 앞당겼을 거야.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깨달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몸을 어릴 때부터 쓰면서 이런 거 갖고는 더 부족하다. 근데 이런 걸 누가 얘기해 준 선생님이 없어. 근본적인 본질적인 걸 얘기해 준 선생님이 없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아사나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선생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사나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인체를 알아야지 더 지혜롭게 할 수가 있지. 이거 모르니까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 그냥 난이도만 높이려고 자꾸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고문이야. 그건. 폭력이라고. 자기 몸한테 쓰는 폭력이라고. 사람마다 장부의 기질이 다 틀리고 체질이 다 틀리고 기운이 다 틀리고 다 틀린데 똑같이 가서 막 그렇게 하고 있다. 방법을 좀 달리 해봐도 되잖아, 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명상을 좀 더 하고 호흡에 더 집중을 하고 아무 시간에 잡법을 하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서 그 신경선이나 나디나 에너지선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하게 돼서 나디 공부, 경락성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 요가 선생이 우리 몸의 인체의 중요한 경락성, 그 다음에 그 기가 주체가 되는 맨날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그 호흡은 어디서 주관을 하는데 폐에서 주관해? 어디서 주관해? 호흡을? 폐로? 들어오지마 콧구멍으로 해서? 호흡을 주관하는 건 어디라고? 3초. 정중선, 앞뒤로 정중선, 인동맥 기의 주체야. 그게 중요하니까 중앙에 배치돼 있잖아. 척추도의 등 쪽에
중앙에 쫙 배치되어 있고 정면에 가슴 유두선 사이 정중선으로 해서 단전, 중단전, 바라보는 상단전. 상단전은 뭐야 이게? 상단전은 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에 상위 단전. 우리가 인당이라고 하잖아. 아지나 차크라. 그러니까 동양에서 바라보던 이런 선도 행법에서 바라보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하고 요가에서 차크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스와디스타나 차크라, 아나타 차크라, 아지나 차크라 그 지점들 거의 비슷한 거야. 명칭과 좀 달리 얘기했지. 이건 아지나 차크라를 인당, 3단전 아나타 차크라 여기가 열려야 사랑과 박티와 이매와 이런 것들이 열린다. 모든 만물에 대한 여기 다 기가 바다처럼 흐르는 곳. 네. 전중, 단중혈, 사디스타나 차크라 여기 기가 모이는 곳. 근데 감정, 선까지 7정의 기운까지 여기에 분노, 기쁨, 슬픔 이런 것까지 저장된다.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7정의 그런 감정의 가루가 여기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주관하는 기는 여기 저장이 안 되나? 다 저장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형태의 그런 감정작용이라든지 기적작용은 다 여기 저장이 되고 단전에서 우리가 전기가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축전시켜야지 쓸 수가 있지. 그러면 축전기가 있어야겠지. 발전기를 돌리려면 축전을 시켜야 돼. 그래야 돌려서 전기를 돌릴 수가 있잖아. 우리 몸도 마찬가지. 심장을 구동시키려고 추동시키려고 하면은 외부로부터 받은 기, 육기, 공기, 음식물의 에너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근기든 됐든 뭐 그런 게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지? 힘 딱 들어가잖아, 그걸로. 응? 여기 힘이 왜 들어가는데? 힘 딱 주면 여기 힘 들어가. 그러면 이게 하단전이잖아, 하단전. 기를 모으는 거. 기가 모이는 거. 여기 말랑말랑하면 너희들 푹푹 들어가면 기가 없다니까. 기가 다 풀려있다고 소진돼 있어. 그래서 여기 하단전, 기가 모이는 곳, 기를 끌어올려서 여기서 끓이는 곳, 뭘 끓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오장이 튼튼해야지. 여기 3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끓는다고. 여기서 해서 끌어서 올라가서 행경막을 뚫고 올라서 여기서 3초에서 3초에서 심포,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 여기서 운종을 시켜서 기화시키잖아. 기화를 시킬 때 그게 기가 써놓는 거야. 응? 그 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수증기 같은 기. 따뜻한 기운. 하면 수증기 나오는 기운 있지? 수증기. 우리가 물 끓이면 어떻게 마지막에 뽀글뽀글 해갖고 수증기 쫙 퍼지지? 그게 기야. 물의 기. 물이 증발돼서 올라온 기. 응? 우리 몸에 또 그런 기가 똑같이 존재한다고. 똑같아. 어떤 시스템상으로다가 다를 수가 없다고.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자연하고 공명이 안 돼. 살 수가 없어. 먹는 것도 똑같아.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 있지?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고기도 우리를 먹을 수 있다고. 개도 사람을 먹을 수 있어. 소도 사람을 먹을 수 있어. 인간 잘게 썰어갖고 쫙 여물에다 섞어갖고 딱 주면 못 먹을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잘 먹어. 집에 키우는 애완개한테도 먹여도 잘 먹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먹힘을 당하는 것들이 다 먹을 수 있어. 사람이 식물을 먹듯이 채소를 먹듯이 사람과 주워갖고 제풀에서 주면 친구들이 다 빨아들인다. 그 시스템 자체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저기는 똑같다 이거야. 마음으로 자기는 다 똑같아. 다만 인간이 의식이 이성적이고 분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자기 개별적인 자아가 있고 또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런 의식 세계가 있고 뭔가를 끊임없이 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인간에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에 영향을 지배하는 거구나 사실은. 그리고 인체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나 지금 21세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21세기니까요. 서구화가 된 상태에서 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적인 인체관이 전혀 없는 것뿐.
그래서 뭐 음양 오행 육기 이렇게 하면 이걸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음양 오행 육기 얼마나 단 2000년 전이라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2000년 전에 우리 그 선조들이 동양에서는 인체를 이미 여러분들도 오장육부란 말을 알잖아.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쓴다. 근데 그런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이 하나도 없어. 사실 거기에 다 깊은 뜻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도 다 오장육부가 뒤틀렸다 이런 얘기가 화가 나면 오장육부가 열받아 내가 오장육부가 다 뒤틀렸다. 응? 하나로 안 봐. 왜? 내가 열받아갖고 지금 심장이 벌렁거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간이 지금 막 뻣뻣해질 것 같아. 소화가 내 지금 소장이 지금 배지가 꼬여 막 이렇게 하려고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뭐 이런 얘기를 연관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하나로 본다는 얘기지. 근데 나로 절대 안 본다는 얘기야. 서양은 다 따로 있어. 서양 의학에서 어느 의학책을 봐도 그 오장의 기능을 육부의 기능을 인체로 봤을 때 연결시켜 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심장 따로 다 분류를 해놨다고, 그지? 봤어 안 봤어? 해부학 공부했어 안 했어? 다 따로 얘기하지. 오장 육부를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의학책이 없다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배제하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이 기라는 것, 에너지, 파장, 빛, 에너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형태와 그 형이 사실 말하면 음식이 되는 거고 그게 혈이 되는 거야. 응?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기고, 호흡이고, 공기고, 그렇지? 근데 그걸 제대로 동양에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인체를 보는 거야. 근데 서양에서는 그냥 정신은 그냥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원래부터 창세기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물 위에 흐르고 있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데서 천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땅에서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든다. 아담을 만든다. 각 동서양을 만들어하고 그 우주 창조론이 있지, 이제. 근데 그 관점이 틀린 거 서양하고는 아주 많이 틀리지. 그 우리나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뭐가 있나? 무슨 신화가 있나? 당군신화. 그래. 당군신화에서 어떻게 얘기해? 아래서 참. 그래갖고 고마하고 호랑이를 동굴에 가둬놓고 해서 마늘을 먹여가면서 인내를 하면 사람이 될 거다 했는데 호랑이는 못 참고 몸이 미련하게 그거를 계속 참고 해서 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 그지? 단군이 뭐 하느님의 자식, 환웅, 그지? 하느님의 자식이다 이래갖고 그런 게 있듯이. 근데 우리나라 참 굉장히 좀 비과학적이면서 이렇게 논리적인 게 별로 없어, 그지? 쓸만은 약간 좀 빈약하지. 그냥 빈약해. 설화도 별로 없고 신화도 별로 없고 뭐 옛날 박혁거세 뭐야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런 뭐 좀 약간 너무 좀 빈약한 저기 수준에 비하면은 인도 신화에 보면은 정말 좀 순박해 보이지도 않지만 인도의 우주 창조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어떤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하다. 근데 동양적으로 보면은 역학에서 말하는 게 인간의 그 인체 생성 원리고 인간의 생명 탄생 원리고 우주 생성 원리야. 그게 동양의 인간을 보는 인체, 생명 원리, 그다음에 우주 생성 원리까지 있는 게 역학이라고. 근데 역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없고 역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역학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지금 양자의 역학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요즘 양자 역학 돼. 양자 역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거야.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플러스 말해서 전자, 분자, 양성자, 중성자. 그 역학이 동양의 이 기초이론, 인체를 보는 기체이론의 근거에서 보면은 가장 팩트에 가까운 거야. 사실 팩트야. 팩트인데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서양이 있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오류가 동양에서 말하는 그 인체 생성 원리나 우주 생성 원리라는 그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 말하는 그 오류를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같은 측면에서 표현만 좀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느님은 만약에 그냥 빛의 원리를 보고 그냥 무궁의 원리를 보고 기의 원리를 보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건데 그지? 인간은 뭐 육체는 소위 말하면 땅에서 만들었다 흙으로 빚었다 그러면 형태야 형태지 땅에서 나오고 우리가 모든 만물이 땅에서 나오고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아 하늘에서는 숨결을 주잖아 육기가 생명 호흡, 공기, 이건 뭐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후 불어넣어서 했다는 거는 그냥 뭐 대상 하느님으로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무국의 원리, 역학의 원리를 동양에서 보는 그 인체 생성 원리나 우주 생성 원리나 표현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비슷해.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보는 거지. 인간이 그냥 어떻게 뭐 바이러스에서 어떤 기어든 파생해서 어떻게 진화해서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 그냥 정말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절대적인 뭐 알 수는 없지만 인간만을 위해서 특히 그런 거 다른 동물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 어? 그렇죠. 동물도 왜 이렇게 만들어놨고 많은 동물들은 그 동물들 꼭 그렇게 필요했을까? 그리고 우리 진화론 쪽으로 가도 옛날에 그 공룡이나 이런 옛날에 그 정말 선사시대 때 살았던 동물들이 이제 진화를 하면서 먹이 사슬에서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왔잖아 사실. 그리고 지금도 무수히 많은 행성체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가 많다고. 거기다가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태양을 갖다가 가까이 딱 태양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살지 않을 것 같아. 자연 발생적으로 생명체가 나온다고. 대기상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에너지가 돌아다니는데 파동이 돌아다니는데 그 작용에 의해서 빛의 작용에 의해서 기의 조합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 원리에서 생장 화수장의 기의 변화의 활동에 의해서 생명체가 태어난다고. 지금도 무수한 생명체들이 진화를 반복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내 몸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현상 이게 어떻게 형태로 드러나느냐 간신 미폐신 오장 거기 하나 더 뭐? 그래, 심포 그 다음에 육부는 빨리 해. 소장, 위장, 대장 딱 얘기할 때 간신 비폐신하고 표리 관계되는 것부터 해봐. 그러면 바로 이 간하고 표리 관계되는 건 뭐야? 간 옆에 붙어 있는 거. 비장. 담. 심장은 뭐하고 하라 그랬지? 소장. 비장은 같이 붙어 있는 십주위장. 대장. 폐는? 폐대장. 심장. 방광. 이게 5장 5부잖아, 그지? 여기서 심포, 3초. 심포는 5장 쪽에 배속돼서 6장이 되고 3초는 6부 쪽에 배속이 돼서 6장 6부가 돼서 5장은 음이고 음의 성질을 띠고 6장은 음의 성질을 띠고 6부는 양의 성질을 띈다. 거기서 6장 6부에서 음양으로 나눠졌다고. 2000년 전에 이미 그 옛날 현명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놨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분류를 했다고? 수술을 했어. 수술 안 하고 어떻게 분류를 했다. 그리고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서로 상호 기능이 서로 표리를 하는지 병통관계가 있는지 상통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겠냐고. 뭐 서양하면 화려한 외과 수술을 해갖고 막 수술을 하고 한의원에 동양은 저 수술을 안 하니까 좀 들떨어진 의학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냥 편의사학적인 어떤 뭐 기의 논리로만 이렇게 뭐 침을 놓고 뭐 약을 처방하는 게 절대 아니라 굉장한 우주의학이거든. 사실은 기의의학이라고 파동의학이고 휴충혈 면역의학인데 이제 서양의학의 서양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21세기에 완전히 그냥 의학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냐. 역전이 이제 주류가 돼버린 거지. 걔들 와서 세대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식민지화 시키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래서 동양의 좋은 것들이 그냥 정말 존재 자체가 만약에
동양학 자체가 그 가치가 없는 거라든지 실제 팩트가 아니라고 폐기시켜버렸을 거야. 서양학 정도 수준만 돼서 벌써 폐기됐을 거야. 그 정도 부작용이 많다든지 수술 부작용이라든지 의료사고라든지 약물 부작용 이게 너무 심해갖고 그만큼 또 약을 먹어도 만약에 듣지도 않는다면 몇 년씩 뭐 계속 독하냐고 당뇨 고혈압면 처먹여도 안 낫지 그지? 한약이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폐기됐다. 근데 존재하는 이유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거의 대전 1차, 2차 대전 치르면서 서양의학이라는 것은 응급의학에서 시작된 거야. 응급의학. 지금 외과에서 하는 것도 다 응급의학이야. 응급의학이라는 건 뭐야? 응급 상황에서 하는 게 수술이라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하는 거지, 그지? 내가 이렇게 손가락에 있으면 이것도 지혈이 안 돼. 이거 응급실 가야 돼. 응급처치해야 돼. 이거 피 지혈 안 되는 건데 한의원 가서 지혈할 수 있어. 이건 응급의학보다가 해야 돼. 어쨌든 꿰매든지 만약에 지혈이 정 안 된다면 꿰매든지 봉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외상을 입었다든지 뭐 칼이 찔렸다든지 뭐 총에 맞아갖고 내장이 튀어나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수술이 있지. 그러니까 만성 질환에서 기가 배분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생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라내거나 뭐 이상한 독한 약을 쳐갖고 그걸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기가 통할 것 같아. 그러면 기를 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만성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요가 할 때 요가 하러 오기 전에 되게 몸이 안 좋던 사람들이 왜 요가를 꾸준히 하면서 왜 몸이 좋아질까? 그 사람들이 안에 뭐 약을 독한 약을 먹어서 좋아졌나? 아니면 뭐 잘라내야 좋아졌나? 막히고 싶어져. 독소가 배출이 되는 거야. 후두통 부위가 풀리고 근육이 경직되면 관절을 압박하게 되고 그 인대를 더 눌러버리게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면 기소통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화도 오고 질병도 오게 되고 통증도 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가가 예방의학이 되나 안 되나? 아주 부작용 없는 의학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바로 약 먹으면 바로 이렇게 핵하다 이렇게 뭐 통증이 멈추는 약은 아니지만 그냥 그 질병 치료가 되나 안 되나? 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동양학에서 치료가 기를 소통시켜 침 기를 소통시켜주는 거야. 경락선에 중요한 부위에 나디에 막힌 데를 뚫어주는 거야. 그리고 기가 떨어진 사람들은 좋은 기를 우려 마셔.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돼. 병의 원인 치료가 돼 안 돼? 원인 치료가 된다고. 우리가 요가 행위를 하는 거 늘리는 것,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척추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인대선을 늘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늘어지게 되지, 그지? 그럼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 기의 소통하고 연결돼 있지. 응? 기의 소통하고 연결돼 있다고. 약을 쓴 게 아니라고. 약을 쓰지 않았는데 요가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피부도 좋아지고 호흡도 깊어지고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이 파동이 호흡의 파동이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요 손에서 이렇게 파동이 고요하게 간다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뜨는 사람들 변덕이 죽을 듯이 끓는 사람들 있지. 감정 변화가 특히 이제 뭐 그래서 경련기하고 감정기하고 되게 예민해지는 게 막 이 뛰는 게 뭐 불규칙해. 호르몬의 이제 이상 변화가 오기 시작하니까 기의 이제 형태가 바뀌는 에너지가 바뀌는 형태. 우리가 인간은 7축이로 봤다고 했지, 여자들은. 7축이 남자 8축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 이런 걸 모르면 왜 이렇게 요가 하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 막 이래지지 막 몸은 왜 변하지 노화는 왜 오지 계속 하다 보면
보톡스 놓고 막 땡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다. 뭐 선생님도 그런 거 많지. 근데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보톡스 놓고 딱 나이가 막 50이 넘어가는데 벌써 이거 하지 말지 하고 벌써 뭐 적당히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치? 그게 근본은 아닌데 전일적인 우주관을 가져라.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은 하나로 기결될 수 있다. 통천하 일기다. 그것만 각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걸 딱 잡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큰 틀에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안에서 뭐 누가 이렇다고 하면 이렇다고 하고 뭐 솔깃하고 이렇게 맥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역학적인 자연관을 가져야 된다. 역학이라고 해갖고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 정도 가르쳐준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 여러분, 아니 의사들이 양방 의사들이 그 사람들이 생화학자들이 아니야. 생물학자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배웠지. 근데 의사들이 보는 건 모든 거 보면 생화학적으로 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물질, 해부학적으로 보다가 구조적으로 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모르겠으니까 세포, 물질 원소로 보는 거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CHON 이걸 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생물학자가 아니야. 생학자가 아니야. 몰라. 그냥 그 정도 기본 의학적으로 인체적으로 보는 기준 정도만 알면 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뭐 역학이라고 해서 무슨 뭐 점 보고 뭐 사주 보고 무슨 뭐 이런 것까지 통계를 해갖고 막 주역에 있는 것처럼 해서 막 해갖고 진짜 그런 것까지 이게 뭐 역학이 점 보는 거 아니야? 점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도 볼 수 있지. 왜냐면 자연을 보니까 자연이 1년에 360일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하늘 달이 차고 해가 뭐 얼마나 돌고 사계절이 돌고 이 자연을 보는 학문이야. 자연. 그렇지만 자연학이면서도 역학이 소위 말하면 우주학이 될 수도 있고 생물학이 될 수도 있고 물리학이 될 수도 있고 기후학이 될 수도 있고 인체학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역학이라는 말 자체는 되게 뭐라 그랬지? 단순하다, 쉽다. 하지만 변한다. 기가 변하지 안 변해? 우리 사람도 변하잖아. 사람은 생체 모두 변해. 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변하는 거지. 우리가 컨디션도 하루에서 사이클을 타잖아.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마찬가지야. 그 하루 일일에서도 이게 생장화수장이 일어나지만은 일주일에서도 변하고 한 달에 보름에서 달이 떴다가 지고 보름달이 뜨고 초생달, 금음달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자전과 공전 밤하늘의 별도 오늘 봤던 별자리가 내일 보면 딴 데가 있어 없어. 별이 움직이는 걸까? 지구가 돌고 있다. 걔들도 돌겠지, 그치? 서로 돌겠지. 서로 돌고 돈다고. 응?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고. 응? 인지를 못할 뿐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인지를 못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자연관이라는 게 역학적인 자연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봐라. 자연 있는 그대로 보면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모든 이 통천하 일기에서 오는 음양 오행 육계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생장 화수장의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간이 됐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식물도 마찬가지고 다 음양 오행 육기에 의해서 생명 활동이 생장 화수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응? 그 사람 거기서 이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체질도 보는 거고, 응? 똑같은 음의 체질이면서도 태음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플러스 태음인이 있고 마이너스 태음인이 있고 알파 플러스 알파 태음인이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 태음인이 있고 한 가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을 하나 이렇게 규정 짓고 나의 개념을 하나 이렇게 바라보질 않는다고.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똑같은
똑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생각하고 내 에너지하고 세포가 끊임없이 변한다고. 서양 의학적으로 보면 세포 활동에 의해서 이게 기능이 되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다 형성이 되는 건데 그 세포도 계속 변해. 죽고 근데 뭐 시신관에도 오늘 하루에 뭐 몇백 개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고 막 그래. 우리가 피라고 얘기하는 거. 피, 혈, 피 알지? 혈. 이 혈은 안 바뀔 것 같아? 혈은 왜 안 바뀌어? 혈은 안 바뀔 것 같아? 바뀌어. 그 체질에 따라서 태어난 혈액형 기질은 있지만 이거 못 바꿀 것 같아? 이 혈은 뭐야? 우리가 이게 서양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이게 서양에서 이 피를 뭐 블루드라고 하지, 그지? 블루드라고 하나? 맞나? 블루드라고 하는데 이 피 안에는 혈 안에는 뭐가 있어? 이러다. 혈 안에는 뭐가 있는가? 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 빨간 피. 혈장. 혈소판. 백혈, 적혈구. 오, 많이 하는데. 또요? 또 있어, 여기. 물. 수분? 많이 하는데. 원장이한테 배웠어. 나한테 배워서 하는 거야? 오, 그럼 공부 제대로 했구나. 빨간 피. 그러니까 혈이라는 거지. 근데 그 빨간 피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물에 떠다니는 거야. 물에 있는데 그 안에 이 빨간 거. 혈액. 그 안에 혈소판도 있고 혈장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분석을 하면 서양에서 분석을 해놓고 뭐 동양에서는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얘기 안 해. 근데 서양에서 분석하는 거 좋아하지. 생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하얀 혈구다 해서 백혈구, 혈장, 빨간 거다 적혈구, 혈소판, 혈장, 그다음에 물, 수분 들어있고 또 그 안에 뭐 또 들어있을까? 혈은 뭐로 만들어지지? 뭐로 만들어지? 혈은? 음식. 그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지? 음식이 혈이야. 형태. 그게 혈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육체 이런 것도 다 먹은 음식물에 의한 조합이라고 했잖아. 누적되어 있는 형태잖아. 근데 그 혈 안에 단백질은 없나? 탄수화물은 없나? 지방은 없나? 미네랄은 없나? 비타민 없나? 다 있어. 다 모든 걸 포함하는 거야. 혈 안에는 우리가 섭생한 음식물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백혈구가 적혈구를 잡아먹는다. 백혈병이 있지. 악성 종양이라고 악성 빈혈이라고 하고 현대에서 불치병으로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것이. 그 악성 종양 백혈병이라는 걸 만들었어. 백혈병이 뭐야? 백혈구 적혈구 잡아먹는다. 지금 알았어. 그걸 병명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야. 백혈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백혈구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적혈구가 또 따로 존재하는 거고 피 안에. 그렇게 본다고. 우리가 동양에서 봤을 때 그것도 백혈구도 뭐야? 음식이야. 음식물에서 만들어진 거고 적혈구도 만들어진 거고 다 그냥 음식의 영양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혈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음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거 상관 중에 백혈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따로 적혈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지가 스스로 안 해서 잡아먹어서 면역기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응? 그래서 악성 종양이 생겨서 백혈병이라는 게 치유 불가능한 병으로 아직 현대에 그래서 항암제를 쓰지. 치료제가 뭐? 항암제 써. 항암 치료제. 응? 항암제는 뭐? 항암제가 뭐야? 죽인가? 항암제가 뭐냐고? 몰라? 항암제는 뭐야?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어? 독성. 무슨 독성?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약이라고 항암제가.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면역을 억제시켜주는 거야. 왜? 백혈구를 죽이려고. 생각해봐. 백혈구 적혈을 잡아먹는다고 그 백혈구를 죽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 항암제를 투여한다고. 그 수도 없이
투여하는 머리가 빠져나갈 정도, 머리가 이거 머리털 다 빠져나가고 손톱이 빠져나갈 정도의 독한 영향을 쳐버린다고. 그렇게 해갖고 사람 살겠어? 어? 죽이려고 치료를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걸 하겠냐고. 백혈구, 적혈구라는 것 자체에 그냥 갖다 붙인 개념이야. 잘 섭생을 하면 돼. 쉬고, 잘 쉬고. 대부분 백혈병, 악성 그런 종양, 이렇게 좀 빈혈 증세가 온 사람들 피 검사를 하면 거기서 백혈구가 적혈구를 잡아먹는다. 백혈병 증세가 있대서 골수 채취해갖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요. 현대의학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거 해갖고 살아남은 사람 있어? 치료해갖고 없어. 내 가까운 선배도 백혈병으로 그 처방받고 죽었고.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세기의 과학이라고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현대의학이 그걸 그런 식으로 병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치료를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생, 의료 살생 행위라고 합니다. 그게 인체를 보는 관이 아주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 걔들이 의학이 걔들도 뭐 사람 고치려고 그런 의학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응급의학에서는 응급적 2급 상황에서는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의학이 맞는 거지만 그런 만성이 돼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되고 쉬지 못하고 해서 온 사람들의 영양 불균형에 과다하게 스트레스에 과하게 노곤성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런 게 올 수가 있고 혈이 떨어져요. 혈이 탁해질 수가 있고 혈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지. 왜? 음식이잖아. 음식 영양을 잘 섭취해야 돼. 그래서 골고루 간신, 비폐신, 오장에 튼튼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맑고 신선하고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차라리 한약을 좋은 거 계속 공유하는 게 낫겠지. 해보고 싶어. 이게 더 빨리지. 확 해보고 싶어. 혈은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순환이 되잖아. 바꿔주지. 체인지, 에너지 체인지. 체인지가 돼야지. 그리고 정화시켜야지. 그지? 정화시키고. 불안화가 좋은 데서, 그지? 태양에너지가 듬뿍 받을 수 있는 데서, 양기가 듬뿍 저하에 오장에 들어가는 좋은 양생의 섭생을 하면서, 영양 섭생을 잘 하면서 쉬면서, 과다하게 하던 일을 다 승부세계에서, 축구 감독, 옛날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 이광종, 올림픽 대표 감독도 백혈병 진단받고, 항암 치료 수십 번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지? 난 정말 그런 거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장사가 없는 거야. 옛날에 유상철이도 최근에 그 축구선수, 이남 2002년도 한일월드 거예요. 영웅. 그 친구 나오고 술도 먹고 같이 친했던 적인데, 그 축구 감독 같은 거 하면 승부수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 경제. 이게 승부세계 특히 있는 사람들이 이 간의 피로도가 간장혈이라고 하지 고장에서 간이 뭘 해? 혈을 저장한다. 간을 뜯어버려. 진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 많이 하고 피로도 쌓이고 하면 해독력이 떨어지지, 저장 능력이 떨어지지, 에너지 많이 쓰고 굳어버려. 소화도 잘 안 되지. 그럼 피가 탁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현대병원에서는 뭐 병 검사할 때부터 다시 혈액 검사하지. 혈을 채취하고 피가 말라 몰라 이런 거 보잖아. 피에서 질병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피 혈액 채취해갖고 골수 채취해갖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질병 유무를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고정화되어 있다는 생각 자체. 백혈구도 음식이라고. 음식에서 만들어진 거. 적혈구도 혈소판도 혈장도 다 음식에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 조직, 뼈, 근육, 인대, 살 이런 게 다 음식물이 조합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누적되고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가장 개선하려고 하는 게 섭생이 그만큼 중요하죠. 요가 몸만 열심히 써야 중요하지? 섭생 중요하지. 왜? 인간이 뭔데? 물질이지? 프라크리티 요가에서도 물질로 가. 프루샤, 의식,
영생하는 의식과 지고지순한 순수한 세계의 의식 세계와 요거는 아주 되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죠. 이제 브러시아, 지수와 풍공계, 그다음에 물질. 이 세상 만물은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인간도 이 육체 보이는 것도 육치고 우리 동양에서 말하고는 인체 구성 요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 의학에서 내가 이 인체 철학에서 인체 구성 요소 천지학. 그걸 이제 인간은 천지학기로 했다. 그렇게 구성 요소 요소. 요가는 지수와 풍공 뭐 이런 게 있지? 네. 그리고 서양에서는 원소로 봐갖고 CHON으로 봤지. 거기에도 잡다하게 뭐 황도 있고 철도 있고 뭐 인도 있고 그런 것들이 빼고 가장 중요한 건 4가지 정도의 원소로 구성돼. 그게 거의 99%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동양에서 말하고는 인체는 정, 기형, 또, 기. 또, 정기신, 정기신. 정기신. 그래도 정기신까지 이게 힌트 주니까 정기신, 수혈, 수혈. 따뜻한. 정기신 수혈. 수혈은 우리 안에서 70%를 차지하는 부분이지. 네. 이 수와 혈을 제한 우리 인체 안에서 물, 혈을 뺀 게 나머지 수지. 수와 혈을 제한 거 안에 우리 또 있지. 끈적끈적한 골수도 있고, 축수도 있고, 내수도 있고, 이런 거 뭐 정액. 그지? 생식과 관련된 비유 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정액, 정자, 난자 이런 생명 그런 건 이게 정이지. 기, 호흡에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3초짜리 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와 눈에 보이는 정수혈이 있지? 정액? 이건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야. 물도 눈으로 보여, 혈도 눈으로 보여, 신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여. 기 눈으로 안 보이지? 우리가 느낄 뿐이지. 기 안 보이지? 신 안 보이지? 근데 중요한 게 정기신이야. 여기에 눈으로 보이는 수혈이 있는 거지. 신은 뭐? 우리 신주신명 한다고 했지. 뭐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의식작용,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감정 이런 게 신명한 거야. 신기한 현상이잖아 생명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게 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하면 어때? 뭐로 드러나? 그럼 파동으로 드러나.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가 나중에 죽을 때 이 꼽아놓으면 계속 이게 파동이 이게 생명이 있을 때 계속 요래고 있잖아. 요래고 있다가 이제 이게 갈 때 되면 서서히 해다가 이게 잔잔잔하게 뚝 끊어지잖아. 그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뭐야? 근원은 뭐야? 파동이 뭐야? 파동은 뭐야? 기 계속 얘기했잖아. 기 얘기가 그렇게 빠르나? 기 얘기하려고 계속 하는 거야. 기라고. 통찰할 이유라고 했잖아. 그래서 인간은 모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난다. 라는 걸 갖다가 여기다 가름을 시켜. 그러게 되면 의식 변화 작용이 일어나. 역학적인 자연과 전율적인 우주관, 역학적인 자연과, 그러면 뭐가 생겨? 여기서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긴다고. 직관. 바로 직관이 뭐야? 제대로 바로 보는 거야. 애들로도 뺑뺑 눌러봐봐야 진실함을 갈 수가 없어. 바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죠. 되게 좋아 보여요. 알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의 의식 상태를 그냥 이렇게 첫 대화만의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눈에는 그냥 외모로 봐갖고는 아주 야식구리하고 되게 좀 야하게 생긴 여자인데, 아주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실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성격이 좋아. 되게 털털하고, 반대야. 어디 반전이 일어나는 게 많거든.
보기에는 되게 수더분하고 되게 착해 보여. 근데 엄청 내숭 떨고 뒤에서는 안 좋은 짓 혼자 다 해. 그 욕심이 흘러요. 응? 과일이 눈에 보이는 색깔하고 딱 까보면 안에 똑같대? 같은 게 별로 없어. 토마토는 좀 똑같은 토마토 똑같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응?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을 누구나 하잖아. 근데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처음에 정말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물건도 마찬가지야. 짝퉁으로 다 포장 좋게 막 해놓고서 그 홀칵 속아갖고 나중에 써서 보니까 좀 써보니까 그냥 오래 못 가는 거. 그래서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명품, 진짜 명품은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질리지도 않으면서 오래 가잖아. 처음엔 좀 비싼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싸구려 계속 그 바꾼 거보다는 하나 제대로 해갖고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명품이 있고, 그 레벨에 따라서 틀리지 않고 명품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남이 만들어주지가 않아요. 태어날 때 좀 명품이 안 됐더라도 내가 바꿀 수가 있다고. 뭐 물질을 처음부터 태어나면 그대로 바꿀 수가 없어. 안 좋으면 계속 안 좋게 가야지. 뭐. 소주가 양주가 될 수가 없어. 차도 마찬가지. 후진차가 좋은 차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인간은 변한다고. 의식도 체인지할 수 있다고.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고. 본인의 노력에 있어. 학습과 생활환경을 바꾸고 습을 바꾸고 자기가 끊임없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데 성찰하고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긴다. 인체를 바로 보게 된다는 것, 인간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다가 바로 볼 수 있는 그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특히 요가 선생님도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야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게끔 그 사람 기질, 성질, 체질 여러 가지서 거기에 맞게끔 조화롭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될 때 이런 의식이 전인적인 우주관이나 역학적인 자연관이나 이런 게 원리가 터득이 됐을 때 직관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역학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무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태극의 원리에서 파생되고 사성, 음양에서 사성, 오행의 간신미패신, 목화토금수, 오행의 원리로 생장 화수행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거기에 그거는 땅의 원리, 양의 원리, 음의 원리, 육기는 하늘의 천, 육기, 태양 에너지, 빛. 거기에 육기 부관서습초와의 온도, 밀도, 압력의 차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기운의 변화와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런 게 역학관이라고. 역학적인 자연관이야. 그 오행 육기에 대한 단순한 원리야. 되게 어렵지도 않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잖아. 거기서 체질도 나오잖아. 오행에서 체질도 나오잖아. 내 체질도 알 수 있잖아. 태양의 태음이 소음이도 나오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고 오메가 태음인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신유 체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고 사람들 똑같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럴 때 이 천지합기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인간은 천지합기, 천지합기에 인체관이 성립이 되는 거야. 인체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간은 천지합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인간을 얘기하는데 왜 하늘이 나오고 왜 땅이 나오고 그거 실체하는 것 같지가 않지. 뭐 별개 문제 같지. 근데 우리가 서양에서 보는 식으로 인간을 인간에서 보는 거야. 해부를 하고 봐서 오장도 보고 이것도 근육도 보면서 이게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건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지, 그지? 인간 각설에 이거 인간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뭔가 실체 같고 인간이 아닌 자연에서 땅의 원리, 지기의 원리, 하늘의 원리, 음양, 오행의 육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겠지, 좀 대충. 그래 안 그래? 네. 12조 과정도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준 그 경락이 중요해지는 거야. 이거 경락선 중요하나 이거 내가 요가 지도할 때 얼마나 이거 치유로다 내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에너지선을 넘어야지. 뭐, 나 이거 와사나만 한다고 해도 이게 언제 열까 적체된 데가 있는데, 적체된 데가 있어. 물론 통증부, 혈전 같은데. 근데 좀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골반은 이해하는데 골반 맨날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 이거? 그럼 여기 어디 관련된 에너지 적체되어 있는 쪽을 좀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시도를 해야 돼.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것뿐이겠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두개골 청골까지. 응?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그 인체에 대해서. 응?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시간도 많잖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는 선생님 있잖아. 할 일이 많다. 이 12주 과정에서는 인체를 바라보는 시각, 인식을 좀 교정을 했다 하면 굉장한 소득인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 이러한 12경락선, 그 다음에 모든 기의 주체는 임동맥, 12경락이라는 것도 우리가 임동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중앙에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가 아사나의 하타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동맥 활성화. 본질을 여는 거야. 본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외곽을 여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하는 거야. 그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요가를 받아서. 그렇게 인동맥이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주변에 요가를 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엄청난 기운이 있다. 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고 증폭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선, 나디선을 정화할 수 있다고. 요가에서의 나디를 정화하는 거 왜 프라나야마지? 프라나야마인데 프라나야마가 에너지잖아. 프라나야마, 기의 통제, 호흡의 통제, 에너지의 통제. 그것도 기가 호흡이 깊어져야 되잖아. 그 기를 깊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 구조가 닫혀 있으면은 제한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사나 행위는 호흡을 깊게 할 수 있는 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증폭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어디? 가장 중요한 정중선. 그러니까 부장가사나만 딱 봐도 인동맥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 네. 일반인들, 그지? 선생님 부장가사나를 왜 합니까? 했을 때 정말 이런 의학적인 용어까지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해보세요 하면 뭐 척추에 좋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폐 기능이 좋아지는지, 왜 심폐 기능이 좋아지는지, 왜 호흡기 계통이 좋아지는지, 심혈관 계통이 좋아지는지, 소화기 계통이 왜 좋아지는지 다 연결이 됐잖아요. 기하고 관련돼 있잖아. 모든 게, 그지? 비뇨기 계통 더하지, 그지? 네. 배설기, 생식기 이런 쪽 다 마찬가지잖아. 면역기 계통, 내분비선, 우리 몸의 모든 생리적인 기능은 이 기에 원하는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건강할 수가 없다. 근원이잖아. 모든 생명의 근원이야. 인체 모든 거의 근원이라고. 응? 그래서 확 여기에 딱 시연을 시켜.